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통념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봐야 됩니다. 복사본으로 살 것인가, 원본대로 살 것인가.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단어는 세계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욕망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여러분이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욕망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없는데 뭔가 할 게 많으면 동물소지하고 공사다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다 망합니다. 공사다망하면 다 망해요. 이 사람들 보면 욕망이 없는 능력은 공사다망하고, 능력이 없는 욕망은 희망하거나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코나투스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시사점은 욕망과 능력이 이렇게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저 행복의 목적지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슬픔이 배가 되고 있을까요? 기쁨이 증진되고.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이제 코나투스를 이야기하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저 기쁨이 증진되는 관계나 일을 더 늘리고 나한테 아픔이나 슬픔을 주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명랑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쪽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하되 가급적 우리가 하는 한도 내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발걸음이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빨리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네, 무겁잖아요. 무겁다는 얘기는 시댁하고 나하고 코나투스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식으로 이걸 끊어야 돼요. 빨리. 그럼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이건 대답이 크게 나오시네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네,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뛰는 일을 더 하고, 제가 이게 드럼을 한때 한 3년 동안 쳤었는데요. 드럼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공연하기 전날은. 제가 이걸 3년 동안 했어요. 그걸 악보를 외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뜁니다. 네. 오늘 제가 박상민 교수님 만나려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졸려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공연을 다리 떨면서 해야 될까? 강연을 심장 뛰면서 해야 될까? 강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박치예요. 박치.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듣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엄청나게 재밌게 사셔야 돼요. 네? 지금 웃을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당분간 지금 하시는 상담 하실 건가요? 네, 당분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고진감래 이런 거 믿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와. 그래서 제가 보통 통자를 바꿨어요. 고진통례라고.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일을 미래를 담보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순간 가장 행복하고 재미있게. 여러분, 심보르스카라는 시인 아세요? 노벨문학상 탄 분이 쓴 시 중에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어요. 두 번은 없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 두 번은 없습니다. 내일 만나도 오늘하고 다른 만남이 이어지지, 똑같은 만남은 두 번 이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다리가 떨리는 직장인입니까? 심장이 뛰는 장인입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제가 좋아하는 메리 올리버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근데 제가 거기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일까? 네? 여러분, 예전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집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많아져요. 지금 대답 좀 해주세요, 빨리. 대답하려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은 갖고 출근했는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죠. 질문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밥은 처먹었는지, 자빠져 갔는지, 땅은 팔아먹었는지. 네? 사랑하고 질문은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요,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인간이야. 이거 출근하기 싫은 거죠. 장인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 안 가요. 자기가 일하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연구 개발을 합니다. 질문을 던져서. 이 일터가 놀이터입니다. 직장인은 일터가 노동의 현장이고 탈출의 현장이고 여긴 빨리 탈출해야 돼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호프집에 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직장인이 직장암에 자주 걸리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최정란 시인이 쓴 썩은 사과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추석 때가 돼서 부모님한테 사과를 보냈는데 유통 과정에서 사과가 몇 개 썩었어.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좋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를 먼저 드실까요? 썩은 사과. 그럼 둘째 날은 조금 덜 썩은 사과. 셋째 날은 그 다음 날 조금 덜. 그래서 썩은 사과 먹다 인생이 썩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의 결론이. 저도 이 시를 읽기 전에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데 집에 와인 냉장고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읽기 전에는 싼 와인을 먼저 꺼내 먹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싼 와인 먹다가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비싼 와인을 지금 거의 다 빨아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인데 이 코나투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남자가 창밖에 저 앞에 오토바이를 쳐다보면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버킷리스트예요. 저도 이거 하나 사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네, 한양대학교 출근할 때 이거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민 교수님 태워가지고 한양대학교 출근. 그래서 이 남자가 저 오토바이를 쳐다보고 중얼거리고 someday I will do it someday. 언젠가 저거 탈 거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You see, there is no someday. someday라는 요일이 월요일하고 일요일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 마지막 줄에 It's time to ride. 지금 나가서 카드를 긁고 빨리 사라 이런 거예요. 모든 광고의 끝은 긁으라는 겁니다. 빨리.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예. 저 뒤에는 지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네, 곁에 있는 사람. 빨리 곁에 있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빨리.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하고 관계있어요.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간단해요. 먼 미래, 먼 데 있는 사람, 막 거창한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카드 긁고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끼니까. 제 사인도 되게 멋있죠? 이런 거 제가 종류별로 한 600장 써놨어요 지금. 좀 더 유명해지면 다 경매에 붙여서 팔아먹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면 범인, 마음을 훔치면 연인.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훔치러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다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이게 본론인데요. 복사본으로 살 것인가, 원본대로 살 것인가.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어려운 단어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보통 명사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불러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제 미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칙센틴비아이가 플로우라는 책을 썼고 그릿이라는 책을 썼고 저 다른 사람이 썼잖아요. 그리고 넛지라는 책도 이런 게 다 우리말이 아니고 낯선 언어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보통 명사로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릿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끈기보다 끊기가 더 중요하다고 책을 썼는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브리꼴레르라고 맥가이버형 인재, 야전형 인재에 대한 걸 썼는데 저게 제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단어는 세계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하나 알게 되면 코나투스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란 세계를 알게 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과 렌즈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거의 개념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저 병마개와 병뚜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마개라고 그래, 어떤 걸 뚜껑이라고 그래요. 뚜껑은 쇠로 된 거고 마개는 쇠 아닌 거. 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뚜껑은 이렇게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게 뚜껑. 와인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코르크. 이게 마개. 지금 마개와 뚜껑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걸 방망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몽둥이라고 그래요? 몽둥이 때리는 거. 네, 방망이로는 못 때리나요?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야구 방망이, 빨래 방망이.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 엄마가 급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몽둥이. 얘도 몽둥이, 얘도 몽둥이, 다 몽둥이야.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어차피 개념이 없는 인간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데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칭하는 부위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와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만은 이걸 궁둥이라고 해요. 의자에 안 닿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다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신뢰가 안 가요. 이어서 좀 내보내.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을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그건 아무 데나 맞아도 돼요. 제가 얘기한 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낱말편 1권, 2권. 거기에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와 껍질도 모르잖아. 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코나투스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관성, 하나는 개성. 자, 관성은 뭐냐면요. 모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다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관성이 있어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의 코나투스인 거고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저 오른쪽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코나투스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코나투스가. 그러니까 그 개성이 되는 거고 저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욕망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니체, 스피노자, 들레즈로 쭉 오면서 욕망이 생산적인 힘이자 창의적인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구하고 욕망을 구분해 드리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욕구는 뭐냐면요. 제가 책을 한 권 쓰면 이렇게 텍스트북을 한 병 마시거든요. 이게 텍스트북이야. 와인 이름도. 예, 교과서 텍스트북.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마시면 욕구는 바로 충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욕구는 바로 충족.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걸 마셨는데, 야, 더 좀 바디감이 있고 좀 좋은 와인 없냐? 그랬더니 텍스트북 중에 또 고급 와인이 또 하나 나타났어. 얘를 먹으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또 나왔어. 코나투스, 저 텍스트북이. 레벨은, 이름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욕망이 뭐냐면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 자, 그럼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면 이미 욕구는 끝나버렸어요. 책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욕구 충족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책을 100권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1번째 책은 시집으로 낼 거예요. 시집. 그때도 여기 와서 제가 한번 할게요. 네, 시집 제목도 정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빵 터질 텐데.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자,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거는요. 자, 욕망이 이게 세로축에 있다 그러면 욕망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여러분이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욕망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없는데 뭔가 할 게 많으면 동물서주하고 공사다망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다 망합니다. 공사다망하면 다 망해요. 이 사람들 보면. 네? 욕망이 없는 능력은 공사다망하고 능력이 없는 욕망은 허망하거나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코나투스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시사점은 욕망과 능력이 이렇게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저 행복의 목적지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암벽등반 하는 사람이 난이도를 처음엔 낮게 하잖아요. 더 높은데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면 기술을 개발해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욕망만 꿈틀거리면 안 되고. 자,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0가지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킨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1번에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 체험만 반복하기 때문에 이 모양의 꼴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 자기만의 내러티브가 없어요. 자, 경험이 서사를 만드는 거고요. 체험을 반복하면 다른 사람의 정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는 배우는 거지만 서사나 지식은 익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쫙 연결돼서 올라가는데, 제가 첫 번째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 체험하러 갔어요. 1일 체험. 근데 여러분은 운 좋게 다 나갔어. 근데 저는 잘못 걸려가지고 1년 동안 교도소를 살다 나왔어요. 자, 그럼 1일 교도소 체험한 사람하고 1년 교도소 경험한 사람, 할 얘기가 누가 더 많을까요? 네. 체험은 꼭 알아두세요. 단속적입니다. 어제의 체험이 오늘의 체험과 연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우발적이야, 첫 번째. 그리고 연속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경험이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두희의 철학에 나오는 건데, 오늘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성을 해. 그래서 내일 내가 이거보다 다른 경험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 오늘의 경험에 연속돼서 내일 더 좋은 경험이 생겨.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화두로 얘기했던 내러티브가 탄생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반복하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5명이 나오는데요. 저 허먼 멜빌 백경 쓴 사람, 그 다음에 프란츠 카프카 변신 성 쓴 사람, 좋은 글씨 쓴 나타니엘 고슨,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네, 유영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잡것들이었습니다. 다 공장 노동자 포경선 선언 냈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냐. 이게 다 잡것들이잖아. 네. 오늘 여기 다 잡것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막걸리 마셔봤죠? 막걸리 마셔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막걸리 주로 언제 땡기세요? 비 오는 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자,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파전. 자, 막걸리 주로 어디 다녀오다가 드세요? 산에. 여러분의 연상세 이 모양이 꼴이에요. 막걸리 생각하라 했더니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가 트림 나온 거밖에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막걸리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틀에 박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막걸리에 새로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걸리에 대한 경험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막걸리를 이제 비 오는 날 드시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 막걸리를 3병 사고 가서 마트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 마시는. 그래가지고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이 연결되면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장스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게 아장스망이 뭐냐면요,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만든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레인지먼트,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언어입니다. 배치가 바뀌어야 상상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경험을 바꾼다는 건 배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 막걸리 옆에 뭐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날씨. 비 오는 날이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막걸리 옆에 안주가 뭐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파전. 그러니까 이걸 배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막걸리 옆에 새벽을 배치하면 전혀 다른 상상력의 발성력.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 남편이 회식이 일찍 끝나가 집에 갔는데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1번 아장스만 배치가 안 바뀐 거예요. 그죠? 2번 집에 집사람이 없다. 배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남편은 집사람을 언제 더 많이 생각할까? 1번 집에 있을 때, 2번 집에 없을 때. 없을 때.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집에 자주 없어져야 우리 남편이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오늘 여기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 아장스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게 킬리만자로 올라갈 때 찍은 사진인데, 청춘경영책 팔아먹으려고 전 끝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게 밤 11시에 4,700 베이스 캠프에서 올라갑니다. 8시간 동안 밤에 이게 헤드라이트 켜고. 이게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올라가도 끝은 안 나오고 물은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 진퇴양난이 잘못된 사자성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통념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고은 시인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꼴. 이거 너무 유명한 시잖아요. 이 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밤 11시 잠을 못 자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꼴. 이렇게 바꿨어요, 시를. 그래서 고은 시인님 만나면 여쭤보려고, 혹시 시인님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쓴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내려올 때도 안 보인다고. 리처드 마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걸 믿으세요? 이 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멀리 못 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통념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과연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일까? 예, 질문하는 동안은 동안입니다. 대답을 기다리면 늙고 질문하면 젊어집니다. 예? 여기 보시면 확신은 부패한다. 확신이 아직도 통용되는 신념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질문은 방부제입니다. 확신이 썩지 않게 만드는 자극제인 거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누워서 떡 먹기, 기도 막혀 죽습니다. 잘못하면. 자, 이제 두 번째는 정보와 서사문. 정보는 노골적입니다. 정보는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보가 포르노인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서사, 이건 다 에로스입니다. 암시적으로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구분하면 이제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감동받고 도파민이 급등해서 다짐을 하고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간절해질수록 그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제가 운동을 3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운동하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야 말 거야. 간절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나요? 그냥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알람 끄고 1초 이내에 일어나요. 1초가 넘으면 여러분 운동을 못해요. 오늘 운동할 때 10가지 이유가 생각나. 아, 비가 오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아, 술 먹었으면 내일. 이렇게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급등해서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이제 급감하면서 다시 또 책을 읽고 손가락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거듭하고 노력을 거듭해서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담론이 이런 정보가 막 쏟아져. 공부에 미치래. 10대도 미치고 20대도 미치고 계속 미치면 공부하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미치라는 책이 나와요. 정말 다 미치래. 왜? 우리 박상민 교수는 상담에 미치라는 책을 또 쓸까? 다 미치래. 그래놓고 이제 반고 너도 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 괜찮다는 책이 나와. 다 괜찮대. 이혼해도 괜찮대, 여러분. 에이? 다 괜찮대. 그래도 요즘엔 또 안 괜찮아, 나. 안 괜찮아. 그럼 여러분, 사회에서 원하는 저런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 보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 미치라는 얘기?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심력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인 거예요.